자, 그 다음 요거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저번 주에인가 방송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요?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런데, 그 다음 중국, 이란 이런데 문제 생기게 되면은 미국이 러시아를 어느 정도 협상에 끌어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하다 보면은 러시아가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했죠. 세계가 불황으로 석유를 수입하는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미중 무역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이 붕괴되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유가가 떨어질 텐데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유가를 인상시키거나 아니면 현 상태의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산입니다. 감산은 어떻게 시키느냐? 여러 방법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같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감산이 이루어질 테고 그로 인해서 러시아는 상대적 이익을 받는다. 바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현상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저 예측은 저는 그냥 탁탁 맞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대해서 문제를 갖게 됐다는, 관심을 갖게 됐다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가기 힘들어집니다. 그건 제 뒷부분에서 또 얘기할 거예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민자로 들어오기 쉽거든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국가들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에 이민이 용이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민 들어와서 한국 국적 취득하게 되면은 한국 여권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여권을 가지고 미국을 갈 수가 있어요. 즉,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민법을 완화시키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각종 그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두게 된다. 그 이민청 같은 거 여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닫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예요. 역시 예측한 대로 이것도 일어났죠. 그렇죠? 이건 통과. 이것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것도 역시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여기 보면은 요 중간쯤에 있어요. 여기 Food Security, 식량 안보 때문에 중국이 해외에 식량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역시 이 일도 벌써 발생하고 있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러시아 돈 많이 벌겠네. 카자흐스탄하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홍콩 수능서 사라지는 광동어, 중국의 문화말살 반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대사관 죽었다. 이런 거 통과하고. 자, 이제 조국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손님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조국 문제로 시끄러운데, 여러분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러면 조국 관련된 기사들이 쭉 뜨는데, 여러분 조국 관련돼서 기사 치면 어떤 기사가 많이 나오나, 어떤 기사가 적게 나오나를 보십시오. 그거를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언론 조작에 속지 않는 어떤 노하우를 얻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조국 문제로 조국에 관련된 각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정 입학하고 논문 표절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면 뭔지 아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답니다. 가장 많이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올수록 중요하지 않은 기사고 가장 적게 나올수록 진짜 중요한 기사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일단 나온 조국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다 보죠. 패턴별로. 일단 여러 가지 학교에 입학해서 여러 가지 글 문제, 이런 학업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지금 제 음해한 애들이 학력 갖고 공격하잖아요. 그 공격하는 거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거든.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를 검증하잖아요. 그럼 박사학위 검증하면 논문 내놓으라 그럴 거고, 논문 검증하잖아요. 그럼 논문 또 표절했다고 또 얘기할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시비를 걸려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조국의 딸이 떳떳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계속 루머와 의혹을 확산시키는 전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딸 부정 입학 의혹, 조국은 사실 아니다, 대응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대응을 하건, 대응을 안 하건, 그게 부정 입학이건, 사실 입학이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논문 이런 것들 뭐 대입에 미반영된 거짓말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또 장학금도 받았답니다. 이런 건 문제 있겠네. 돈 받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랬고 금수저 딸의 논문 2개 물리화학상 요것도 문제 있을 수도 있겠네. 예. 자, 이런 것 때문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과연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딸의 부정 입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뭐 본 논문 관련 표절 이런 것들 쭉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심사에서 이 사람이 떨어질 것 같냐는 거예요. 어디 볼까? 뭐 가족 사기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떠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식의 문제잖아. 물론 백을 썼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한영외고 연구소 조국딸 논문 소속 위조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또 논문 얘기죠. 이것도 뭐 인턴십도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할 때 항상 하는 거죠. 세미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 그런데 이런 인턴십은요, 교수랑 인간관계만 잘하면은 당연히 예외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하면. 그런데 이런 게 과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까? 왜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때 큰 장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떨어지냐는 거예요. 이거 갖고. 좀 더 큰 게 있어야 떨어질 텐데. 벌써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사모펀드 얘기. 그쵸?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조국에 따른 의학 논문 대의 활용 논란에 지금 한다면 불법. 해갖고 이게 좌파와 우파적 언론이 전부 다 이 조국의 개인 가정, 딸, 아들 이런 문제 쪽으로 전부 언론이 집중이 되고 거기가 이슈화가 되면서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이거는 핵심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장관 임명에 결정타를 매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전화했다더라. 어쩌고 나오죠. 여러분 그 정유라 사건, 정유라지, 그치? 정유라 사건, 박근혜 대통령 때 이거랑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정유라가 그 재판을 받았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탄핵받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런 학력비리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비리 문제로 인해 갖고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장애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없을 겁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 갖고 결국 처벌받은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자, 뭐랄까.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 시선이 자꾸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아들일 경우 병역 비리 문제 없는 애들이 몇 명일까요? 나 별로 없을 거라 보는데 대부분 병역 비리 문제 항상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군대 안 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갖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 외에 몇 가지 개인적인 그런 의혹들도 있죠. 이게 산호맹 출신이다. 자, 보세요. 그 조국이가 산호맹 출신이었다. 고로 법무부 장관은 불합격이 된다. 이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디 볼까요? 여러분. 산호맹인 게 과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장애물이 될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박사님 한국 정서를 잘 모르시는 듯? 영훈관 선생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빨갱이의 정서를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에 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여기로 가죠? 그거 내가 봤을 때 시선 돌리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임종석이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임종석이. 임종석이도 비서실장 했잖아요. 근데 산호맹 출신이었다고 이게 안 될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는 이슈화돼서 노이즈 마케팅, 사람들 입에서 회자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할 때 영향 못 끼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냥 밀고 나갈 거라니까. 묵인하고. 묵살해버릴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자, 볼까요? 서울대 교수 복직 때 뭐 방학 중에 뭐 한 달치 월급 받았다. 이거 별로 문제 안 돼요.
예. 도덕성의 문제잖아. 뭐 이것도 뭐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과잉인 거든. 과잉.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 뭐 나와. 좌파들도 뭐 이렇게 내려오라는 얘기하고, 셀프 검증에서 뭐 7개 인성 기준에 뭐 어긋난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세금 탈루도 이게 봤더니 뭐 종합소득세 2번. 이것도 뭐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안 낸 것도 아니고 2015년에 한 번, 2019년에 2번 있었네. 이거는 까먹고 안 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연체로 내는 경우 있잖아요. 까먹고 세금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종종 저희도 그러는데 왜 까먹고서 너무 바쁘다 보면 잃어버려요. 그러면 저도 법인세 저번에도 한 2달인가 밀린 적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세금 탈루인가? 까먹은 거지. 그게 세금이 얼마나 된다고. 응? 그러니까 위장전입 이건 문제될 수 있죠. 해운대, 송파구, 해운대 이건 부정재산 축제니까 이런 거 문제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 연구할 때 논문 표절 이야기. 글쎄. 왜냐 여태까지 모든 장관직 청문회 때 이런 얘기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영향 끼쳤냐만 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아니다예요. 자, 부동산. 근데 이 부동산 제가 문제가 된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려면 거액이 필요해요. 거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히 뭐 차명 이렇게 뭐 부동산 이 뭐 1가구 2주택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냐면 이게 나중에 연결된 사모펀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게 보시면은 빌라를 갖다가 해운대에 샀다가 송파구, 서울 송파구로 왔다가 다시 또 부산 해운대로 가는 이상한 짓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짓을.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다주택 피하려 동생 전처와 아파트 위장거래 의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년 전에 이혼했다는데 5년 전 판결문 낸 부부 이런 것들. 왜냐 이혼을 하는 경우가 보통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재산을 부인한테 몰아놓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재산을.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재산을 어떻게 부정축제라건 뭐라건 돈이 많아.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해서 갈라요. 그래서 재산을 부인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부도가 나도 그 재산은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사례. 근데 이런 것들을 주로 누가 하느냐? 짱깨들이 많이 씁니다. 여러분 화웨이 아시죠? 화웨이. 런청페이. 화웨이 런청페이 회장이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잡혔던 그 화웨이 부회장 있잖아요. 그 이혼한 부인의 딸이에요. 근데 부회장이네? 요런 경우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혼한 거 아닙니다. 이혼한 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해서 관리하려고 보통 자금을 숨기려고 할 때 이런 위장 이혼이 흔히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부친 채무는 피하고 채권은 동생 측에 조국 캠코어의 갚을비 12월 탕감받아.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참 희한하죠. 웅둥학원 행정실장으로 돈 관리했다는데 이것도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돈 냄새가 난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사해야 될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기사가 안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조국의 법무부 장관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웅둥학원 이런 거에 대한 담보대출 이런 문제들. 이거 분명히 어쩐 커넥션을 통해서 그 대출의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벌써. 이 웅동학원이 운영에 이렇게 이사회에 조국이 한 번도 참석 안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그래서 제가 이게 여론 조작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조국의 딸이 고려대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고려대생들이 죽창 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론을 그쪽으로 쓱 돌립니다. 어디로? 부정 입학. 그 다음에 논문 표절 이런 쪽으로. 물론 조국이는 욕을 먹죠. 욕을 먹는데 대중의 관심을 그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 해요. 오늘 아까 보니까 저기 광화문에서 시위들 하던데
웅동학원 사회에 환원한대요? 그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람께 아닐 수 있어요. 애초부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카자흐스탄 예를 들게요. 카자흐스탄.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이런 자금 움직이는 걸 보면 전형적인 소비에트 빨갱이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카자흐스탄에서는 이혼은 안 합니다. 왜?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다처제처럼. 그러니까 원래 공식적으로는 한 명의 여자만 본부인으로 데리고 있고 대신에 첩을 두는 걸 묵인해요. 첩을 두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첩들에게 회사를 만들어 줍니다. 첩들에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첩들에게 회사를 만들어주고 거기로 다 넘깁니다. 운영권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그 남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그 혼인증명서라든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워도 안 나옵니다. 왜? 첩이니까. 남편 아니죠. 그래서 그 여자가 사장인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회사,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재단, 그리고 여기다가는 병원, 여기다가는 학교 등등을 짓습니다. 재단은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학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등등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커넥션을 연결시킨다고. 연결시키는데 그런 거 외에 또 뭘 하냐면 바지 사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지 사장. 남자도 필요합니다. 왜? 전부 다 사장이 여자이면 의심받잖아. 남자도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그 남자가 그 회사의 사장이 돼요.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애가 있어요.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사장인데 정말 가난해. 아니, 사장이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정말 가난해요. 왜? 바지 사장이니까. 모든 명의가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없어요. 서류상의 사장이에요. 나중에 문생기면 이 사람이 대신 깜빵 가면 그만이야. 이런 거 우리나라에 사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따라서 이 지금 어떤 부정 수익을 발생시켰다 해서 이거를 뭐 그 학원에다가 기부한다? 기부하기는 본주인한테 돌려준 거지. 여기서 여기로 돈만 이동한 거지. 그게 무슨 기부입니까? 누구를 병신 호구로 보나 진짜. 응? 그거는 바지 사장은 돈 많이 안 줘요? 많이 주죠. 많이 주는데 그것도 어떤 사업체냐에 따라서 월급이 다릅니다. 어떤 사업체냐에 따라서. 저긴 개발도상국이잖아요. 별로 많지 않더라고. 우리나라 좀 많이 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울대에서도 여러 가지로 부끄럽다, 촛불 집회 열자 하면서 나오는 게 촛불 집회를 못하게 이거 하면은 부당이익을 주겠다라고 압력을 주고 있죠.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입학비리, 병역비리 이런 것 때문에 대중이 관심을 가질 때 그거를 정부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쫄아가지고 나를 제재하니까 우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 집회가 더 커질까요? 통상적으로 커집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반골의 기질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좌파가 정권을 잡건 우파가 잠깐 정권을 잡건 상관없이 무조건 시위를 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한민족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권력이 자기를 압박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그 집회는 커집니다. 집회를 키우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고요? 어떤 특정 사건을 가리는 게 목적일 경우에는. 네. 물론 여기를 주도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은 자기가 위협을 받아갖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빠져나서 집회가 죽냐는 거예요. 안 죽어요. 더 커지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사람을 모읍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연 나쁜 거냐? 아니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 상대방이 공작을 한다면 나도 같이 공작을 거기다 걸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 반중 집회를 우리가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반중 집회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강제로 반중을 시켜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중 집회 했지 않습니까? 변희재 씨 반중 집회 했지요? 오늘 강민구 단장 반중 집회 했지요?
반죽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놓고 했잖아요.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젊은 애들을 쭉 모아 가지고 대중을 만들고 그러한 입학 비리에 대한 그러한 집회를 만들고 교직을 키운다. 좋습니다. 그 방향만 우리 쪽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방향만 돌리면 돼. 진짜 물의 흐름처럼 움직이면 된다. 물의 흐름처럼. 많이 모아주십시오. 많이 모아주세요. 자, 이제 촛불 집회를 한답니다. 서울대, 고대, 그 외 다른 대학교에서 점점 이런 것들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정유라와 비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뉴스의 보도가 아까 일단 부동산 비리라던가 그 다음에 뭐 다른 거에서 다 시선이 넘어가요. 사실 돈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법무부 장관 떨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돈. 이게 부정수익인지 뇌물청탁인지 등등 이거는 법무부 장관 임명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줍니다. 자식들이 만든 문제들은 그냥 에이 이 새끼 나쁜 새끼들이냐고 욕을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지 이걸 갖고 직접적으로 장관 임명을 갖다 방해하기에는 힘이 중과부족이에요. 왜? 지금은 좌파 정권이니까. 불가능해요. 따라서 가장 비중이 떨어지는 쪽으로 대중의 시선을 쏠리게 하고 있단 말이야. 차라리 부동산 비리를 더 부각시키지. 근데 그런 건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 부적합이 46.4%랍니다. 적합은 41.7%래요. 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같은 우파라던가 젊은 층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여론조사가 같이 나온다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여론조사 조작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론조사 조작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통계 데이터를 알면서도 그 조작을 해서 숫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왜? 질문을 바꿔버리면 되거든. 질문을 이상하게 해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란 쪽으로 이게 뭐야? 아니 적합한 인물이란 쪽, 이 부적합한 인물이란 쪽으로 답이 더 나오게끔 유도할 수 있어요. 이거 질문 조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설문도. 그래서 전화할 때 대상 누구에게 전화에 따라서 이걸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요. 그거 서로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검색해서 조국에 대한 걸 보거나 아니면 네이버가 됐던 구글의 인기 뉴스, 최신 뉴스에 조국 하면은 무조건 부정입학, 제2의 정유라 사건 이런 것만 쭉 기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앙케이트 조사와 함께 연동이 돼가지고 시선이 그쪽으로 갑니다. 즉 뭐다? 아, 이게 조국 이 사람의 그 자식의 부정 입학이라든가 논문 표절을 갖다가 시끄럽게 계속 떨면 여론이 나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조국은 법무부 장관의 임용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엉뚱하게 방향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 조작하기 쉽다고요. 여론 조작해서 여러분의 심리를, 즉 여러분들은 조국을 비판해서 조국을 법무장관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전부 다 그쪽으로 쏠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그 논문 표절 아니면 어쩔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논문 표절 아니면 어떻게 될 거야? 표절이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애매한 부분들. 그거 표절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 그 논문 쓸 때 분명히 교수들이 도와줬을 텐데, 교수들이 논문 형식에 맞췄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왕왕왕 떠들다가 아 이거 아무 문제 없다고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응? 자, 그리고 국정 지지율 수행 47.6% 소폭 하락, 민주당 42.4%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네. 오, 웃기네. 자, 일단 통과하고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부터가 본방입니다. 제가 지금 좀 시간을 빨리빨리 당겨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오늘 시간 너무 가요. 요거를 20분 내에 끝내야 돼. 자, 저는 이게 핵심이라 봅니다. 조국의 사모펀트, 이게
이게 오너가 조국의 5천 조카랍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조국이 사모펀드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실제적인 회사의 오너가 친척이랍니다. 근데 그 친척이 오너가 된 시기가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2달이 지난 이후래요. 몰라?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 청와대 안에 권력자로 들어가고 나서 2달 뒤에 친척이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표다? 이건 무슨 권력형 어떤 유착관계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쵸? 그리고 가족들이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통과할게요. 그러나 사모펀드 학교법인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거 소용없어요. 이미 얘기했죠. 사모펀드를 학교법인에 넣은들 그 법인 소유주가 누군데?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2 자녀가 투자했답니다. 자식 병역비리 있죠. 군대도 안 간 나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딸 논문 표절했다고 했죠. 나이가 20대겠네. 그러면은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 사모펀드에 투자합니까? 일단 이거 문제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모펀드를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 이코티라는 회사가 중국 강서성 화공과학기술발전 유한공사로부터 받았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코링크 프라이빗 이코티란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 15일 만에 중국 강서성 화공과학기술발전 유한공사로부터 6천억을 투자받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응?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아니 회사를 만들고 6천억이 어떻게 들어와? 그리고 왜 하필 중국이야 또? 근데 또 중요한 거, 이 회사가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국내 엔터테인먼트와 한국 문화 관련 사업에 투자한답니다. 이거 뭐 그려지는 거 없어요? 황해 자유개발 프로젝트.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방송, 폭파된 방송. 군산 이쪽 지역 개발하는 서해안 개발 프로젝트의 콘텐츠와 똑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문화 관련 사업. 역사 공정도 거긴 같이 들어가 있죠. 이쪽에 투자를 하네?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중국화를 시키기 위한 자본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그쵸? 제가 이미 예전에 다 얘기했죠? 서해안 개발하는 거 중국 자본이라고. 한국에 중국화하는 자본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연예인들을 좌파로 만드는 친중화시키는 데 쓰이고, 그다음 우리나라 문화, 아리랑이라든가 강릉 단오제를 중국 문화화 시키는 프로젝트, 역사공정, 백제는 중국사다. 이런 걸 하는 투자로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서해안을 사서 거기다 차이나타운 건설을 해요. 그 자금이 들어오는 그 여러 펀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웬 우연의 일치로 조국 민정수석의 5천 조카가 실질적인 그 사장일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그쵸? 그리고 그 사장이 된 시점이 조국의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뒤야. 저는 의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혹. 네. 그쵸?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중국 애들이 돈 줬는데?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 5G 이동통신, 광중계기 및 재난방송 중계기예요. 5G 이동통신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5G 이동통신. 예? 여러분. 5G 이동통신 뭐예요? 안 나오나 아직 글이? 5G.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 나오나? 화웨이. 그렇죠. 화웨이잖아, 화웨이. 예? 그리고 이런 이동통신이나 광중계기로 사업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고정수입이에요. 고정수입. 아시겠어요? 고정수입.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날로 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핸드폰 쓰잖아요. 하루라도 핸드폰 안 써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매일 돈 내잖아. 이 사업 이권을 가져가면 고정수입이 생긴다고. 막대한 이권이에요. 근데 우연의 일치로 15일 만에 금융감독원에 인가된 지 15일 만에 만들어진 회사가 갑자기 중국으로부터 6천억을 투자받더니 그 회사가 이러한 알토란 같은 사업을 마구마구 가져가네? 이게 가능하다 봐요? 또 뭐 하느냐? 한국 배터리 원천기술 코어 밸류 1호라는 펀드도 만들어서 합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왜 그래? 전기자동차. 중국이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만드는데 가장 문제점이 배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훔쳐가기 위해서 배터리 쪽 분야에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다단계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제가 했죠. 우리나라 친중파는 사업 이권 관계를 갖게 된다. 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 조원진 이후에 또 하나 나왔네요. 민주당에서도. 응? 자, 총괄대표라는 얘기 나오죠. 조국투자사업펀드 5천 조카가 총괄대표. 실소유주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의혹. 그렇죠? 통과할게요. 그리고 또 여기가 또 어디다 투자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2019년 가로등 장치 광급공사 수주 해가지고 펀드는 현재 청산 중. 오, 청산 중이야. 이 새끼들 지금 털고 도망가네. 털고 도망가고 있네. 어? 조국 후보자 가족이 74억 5,500만 원 투자 약정을 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국가지원산업과 광급공사에 이례적 투자를 했다. 이례적. 그렇죠? 보세요. 조금 더 다시 이제 살이 붙었으니까 다시 더 붙일게요.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달 뒤에 5천 조카가 실질적인 영향 끼치는 것 같은 회사, 아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까먹었어요. 무슨 이코티. 이 회사를 만드는데 이 회사의 실질적인 회사 회장인 것 같아요.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리고 그 회사 직원 3명입니다. 참고로. 직원 3명이에요. 3명인 회사예요. 뻔하잖아. 페이퍼 컴퍼니.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5천 조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된 시점은 민정수석 이후 2달 뒤. 그리고 그 회사는 설립되자마자 15일 뒤에 중국으로부터 6천억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연예사업,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사업. 근데 그 전체적인 컨텐츠를 보면은 지금 전라도, 충청도에서 벌어지는 서해안 자유개발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어떠하냐? 5G, 화웨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깔면은 거기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즉 뭐다? 여러분이 내는 돈으로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예요. 처음에 6천억의 시드머니가 들어가긴 했지만 6천억의 시드머니가 그 이후부터는 뭐다? 여러분의 돈으로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제가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찾아낸 가설입니다. 가설. 자, 보세요. 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건이에요. 177건이면은 적어도 3일이나 4일에 한 건씩 수주한 거예요. 3일이나 4일에 한 건씩. 어마어마한 수주 아닙니까? 이게 가능해? 응? 3일이나 4일에 한 번꼴로 계속 이런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고정 수입이죠, 이거는. 고정 수입. 어? 그쵸? 그것도 중국 자본하고 함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중심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쭉 해요. 그래서 이걸 쉽게 보여드릴게요. 쉽게. 이렇게 해야지 좀 쉬울 것 같아. 뉴스 기사가 아까 좀 난해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 코링크 프라이빗 이코티라는 회사는 중국 강서성 화공과학기술 발전유학공사와 6천억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잘 보세요. 과학기술 발전이에요. 과학기술 발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까 이 코링크 프라이빗 이코티에서 뭘 개발한다고 했죠? 투자한다 했죠?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핵심 기술, 밸류업 1호라는 펀드에 투자해서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기술 훔치고 있네? 그쵸? 얘들 기술 훔치고 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 그쵸?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인가 받은 이후 15일 만에 바로 이 회사로부터 6천억의 투자를 받은 겁니다. 사전에 계획이 돼서 준비되어 있다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자금이 들어왔고 들어온 자금이 바로 어디로 간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쪽으로.
그쵸? 어때요? 그리고 또 그 외에 투자는 엔터테인먼트 문화관광사업. 왜냐? 이거는 프로파간다. 그 다음에 현금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대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의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2개월 뒤에 오촌 조카 조모 씨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라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투자하는 게 뭐냐? 이 회사가 아까 얘기했죠? 한국배터리 원천기술 코어 이러한 것도 지금 투자하고 또 하나가 뭐냐?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얘기했던 5G 이동통신 광중계기 재난방송중계기라고 해서 관급 공사예요. 정부에서 하는 공사. 이거 만들면 무조건 고정수입이에요. 무조건 고정수입. 그쵸?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한다? 이거 돈 벌면 어떻게 돼요? 이 이코티라는 이 회사가 돈을 벌면 이 돈이 한국배터리 월정기술 코어 이거를 훔치는데 자금으로 쓰이겠죠. 즉 뭐다? 한국 사람한테 돈 뜯어서 한국의 핵심 기술을 빼앗는 자금으로 쓴다예요. 중국이 처음에 6천억만 주고 그걸로 끝. 그 다음부터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의 자본에 의해서 한국이 스스로 차이나타운도 건설하고 한국의 기술도 빼돌리게끔 만드는 놀라운 구조가 아니냐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닌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주를 줬죠. 2년 동안 광급공사 177개를 수주했죠. 엄청난 수입이 지금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중요할까요? 이 부정 입학 비리가 더 중요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걸리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를 5 이동통신을 깔아서 중국에 완전 감시망에 노출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을 전부 중국에 떠넘기는 사업을 우리나라의 민정수석이 한 겁니다. 아니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의혹이 있는 거죠, 의혹이. 그쵸? 그 조건으로 머리 새파랗게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새병아리 같은 아들들, 20대의 아들, 딸들이 이 회사에다가 펀드를 투자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 저도 지금 제 나이가 48이지만 1억도 없습니다. 1억도 없어요. 그럼 이렇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쵸? 결국 중국 애들의 부역 노릇을 해가지고 일부 떡검을 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게 지금 민정수석 조국인 것 같은데 난 이런 지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터지는 게 더 큰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이거 진짜 큰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민정수석만 했을까? 청와대 주변에 있는 각 수석들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까?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중국이 있었으니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배경에는 중국이 있는데 중국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중 정권이 과연 이러한 금전적 이권관계로부터 자유로울까 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 보는데 예? 요거 좀 더 우리나라 기자들이 좀 파야 될 것 같은데. 자, 또 한 가지 요거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얘기하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니던 조 후보자의 딸은 조 후보자의 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은 한우맹 사건과 관련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지금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있는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대통령이고 또 하나가 국회죠. 그런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실제로 수행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죠. 한국 장관이 국 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전 자리 욕심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롯데자이언트 구단주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미 2011년, 즉 7년인가 8년인가 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네. 어느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었던 사항이에요. 놀랍잖아요? 아, 이거를 저희 이쪽에 그 김 감독이라는 분이 찾았습니다. 아, 이거 장하십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냐? 경찰 권력기관 중 가장 빨리 경찰을 권력기관 중 가장 빨리 개혁했다고 치하했답니다.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냐? 문 대통령은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이게 뭘까요? 한국형 자치경찰제. 예? 자치경찰제. 이게 되게 되면은 중국인도 경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장애인 조선족 출신 경찰 탄생. 이게 2007년도에 이미 생겼어요. 이미 조선족도 우리나라에서 경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이미 경찰서에 조선족들 혹은 중국의 공안이 우리나라에 파견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공안이 직접 와서. 그리고 조선족 출신들이 경찰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지방 분권과 맞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지금 지방 분권 하려고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김무성 세력들,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저거 바른미래당, 또 뭐 저 민주당, 정의당 이런 애들 있죠? 바른미래당, 지방 분권을 하죠? 지방 분권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기존의 행정권 외에 입법, 재정권, 조직권, 사법권 등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예요. 뭐다? 독자적인 정권이 생기는 겁니다. 독자적인 정권. 그러면 또 무엇과 맞물리느냐? 자, 이번에 조국달을 통해서 한 게 알게 된 게 뭐냐? 주민등록 등본을 바꿀 수가 있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생일을 바꿨잖아요. 주민등록 등본 번호를 바꿀 수 있나 봐요. 이게 가능하네? 아하, 그래? 또 뭐가 있느냐? 이건 바뀐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민등록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 자녀도 나온다.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기사. 국내 학사 학위 취득한 외국인들 간이 기화 가능토록. 외국인 노동자도 기화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4년제 졸업하면은 귀화시킨다고 하죠. 그럼 이 모든 프로세스를 한 번에 합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 불법 노동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유학생들을 간이 귀화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인으로 영주권을 주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쪽으로 자동 연결이 됩니다.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돼요. 한국인처럼. 그리고 또 뭐까지 할 수 있냐? 변경까지 가능하네.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 지방 분권이 딱 들어서 지방자치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여러분 동네에 있는 경찰, 도지사, 군수, 시장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게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신분 세탁이 가능해져요. 이거 한번 선례가 있죠? 언제 이런 선례가 있었죠? 이거 신분 세탁했던 선례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디 봐야지. 언제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안 나오네? 김대중 대통령 때 한번 그랬잖아요. 호적 세탁 가능하게. 이젠 국적 세탁이 가능하게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인인 척 하면서 아예 그냥 다 한국을 지방서부터 해서 중국판을 만들어서 중국 땅으로 잠식하게 될 겁니다. 누구 돈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왜? 저렇게 조국 민정수석처럼 중국 자본을 받아서 이 펀딩하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국가 기관 산업,
이런 5G 같은 산업 이런 데 투자를 해서 특혜를 받아서 그 관건 사업을 수주를 하고 거기서 통하는 막대한 고정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을 가지고서 한국의 차이나타운, 그 다음에 간척지 개발해서 거기다가 뭐 굴양식 중국 애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우리나라의 포스코 무너뜨리고 지금 부산에다 제철 공장 짓죠 중국 애들. 그런 거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부 다 여러분의 돈으로 중국화를 진행시키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면 어떻게 된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뭐 불법 노동자가 됐던 공부를 하러 왔던 뭐가 됐던 뭐 투자 이민이 왔던 상관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 세탁을 통해서 서류상으로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온갖 법안을 그 다음부터 중국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요. 법을 바꿔야지. 법을 바꿔야지.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법을 바꿔야 이 모든 게 가능해져요. 이 모든 게. 법을 바꿔야. 따라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말 안 듣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져버리겠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앞쪽에 여기 나오죠. 수사권 조정 법안. 그렇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대규모 피해 숙청을 하겠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서. 앉혀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모든 법안이 다 친중 정책으로 변할 겁니다. 중국인을 위한 이민법, 중국인을 위한 투자법, 중국인을 위한 부동산법 등등등등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인은 중국인의 노예가 될 거예요. 마치 동남아시아처럼. 현재 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조국 사건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논문 표절이라던가 자식의 병역비리 별로 중요하지 않다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이거 진짜 대형 비리일 것이고 이거는 설령 조국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청와대에서 일하는 핵심 측근들은 중국 펀드 자금과 긴밀한 사업적 이권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조국이 이번에 하나에 걸린 사례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국회는 내가 봤을 때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조사해야 돼. 그거 수석 많잖아요. 뭐 무슨 민정수석, 무슨 수석 많잖아요. 다 까야 돼. 얘네들 중국 투자 자금이랑 엮인 게 있는가.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못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거 투자하면서 여기 이게 내가 못 본 게 하나 있는데 이 투자했던 펀딩 회사의 그 위치가 군산입니다. 군산. 내가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제가 못 보고 지나갔는데 이게 군산에 있어요. 내가 근데 이거 못 찾았습니다. 내가 여기 색깔을 칠해놨는데 어디 있었더라?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군산에 있었어요. 어떤 기사였는데 이거 못 찾겠다. 어디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군산이었어요. 그래서 황해양 수출 자유지역 프로젝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그레이트 게임 요거는 마치고 제이초코님이 오셔가지고 나머지를 연결해서 하고 2부를 그리고 3부에서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